꽃님이님들 12월의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을 무사히 넘기고 싶다면요. 지금 12월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저는 40년 넘게 생활 재무 습관을 연구해온 박사 김호준입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내년의 가난은 대부분 12월의 방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연말을 잘못 보내면요. 다음 해 내내 돈이 새고 마음은 불안해지고 결국 생활은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6가지 반드시 지금 고쳐야 하는 연말 루틴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6가지를 놓치는 순간 내년의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비슷한 불안 느끼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최근에 상담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가족 같은 느낌의 이웃 할아버지였는데요. 72세 장순복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올해 계속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들어보니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연말을 아무 준비 없이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쯤엔 이미 여러 지출이 터져 있었던 겁니다. 계획이 없으니 마음이 흔들리고 흔들리니 소비는 더 세고 그러다 보니 1년 내내 쫓기듯 살게 되신 거죠.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린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고 나서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장순복님은 하루 30분씩 시간을 정해두고 스마트폰을 멀리 두셨고 그 덕분에 불필요한 소비가 확 줄었습니다. 그렇게 아낀 시간으로 하루에 10분씩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2달 지나고 나니 이미 15만 원 넘게 지출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본인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내년이 편해지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6가지 루틴은 꽃님이님들의 생활 재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마지막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핵심적인 실천법을 놓치게 되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6가지 루틴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습관인데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충동 소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거든요. 한국정보생활진흥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사용 시간이 길수록 즉흥 구매율이 평균 2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죠. 제가 상담했던 68세 조상복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하루 스마트폰 사용을 30분 이하로 줄이자 한 달 외식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스스로도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설정 메뉴에서 사용 제한을 30분으로 걸어두시고요. 주말엔 가능한 한 오프라인 활동을 늘려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갑자기 끊으려 하면 스트레스 받기 쉬우니까요. 조금씩 줄여가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꽃님이님들은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두 번째는 책을 가까이 두는 습관입니다. 생각하는 힘이 약해지면요. 소비 판단력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한국생활심리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독서 습관이 있는 사람은 소비 후회율이 40%나 낮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차이입니다. 75세 이강열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그분은 잠들기 전에 10분 독서를 시작한 뒤 불필요한 쇼핑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안정되니까 충동 구매가 자연스럽게 줄어든 거죠. 실천하시려면 거실이나 식탁 가까이에 책을 놓아 두시고요. 하루 한 페이지라도 읽어보세요. 정독하려고 애쓰지 말고 눈에 들어오는 부분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최근에 읽어보신 책 한 권 있으신가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경제 지표를 매일 한 줄씩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경제 감각은 숫자를 자주 보는 데서 생기거든요. 국내 생활경제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제 지표를 꾸준히 보는 사람은 지출 관리 능력이 평균 33% 높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차이죠. 제가 만났던 69세 최명수님은 환율과 금리를 매일 적기 시작한 뒤 투자 실수가 확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숫자를 매일 보다 보니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달력의 금리, 환율, 주가 세 가지만 간단히 적어도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요. 숫자 흐름만 익히시면 됩니다. 오늘 금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네 번째는 손으로 가계부를 쓰는 습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손으로 쓰는 과정이 소비의 흐름을 몸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한국가계관리연구의 자료를 보면요. 손글씨 가계부는 지출 감소 효과가 모바일 가계부보다 무려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71세 박정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요. 그분은 손으로 적는 순간 쓰지 않아도 될 지출이 눈에 보인다며 꼭 이어가겠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적어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식비, 교통비, 소액 결제 같은 변동 지출만 적어도 효과가 큽니다. 하루라도 빠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어서 다시 적으면 됩니다. 오늘 쓰신 지출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시장을 보는 습관입니다. 직접 시장을 보면 생활비 감각이 생기고 소비가 안정되거든요. 가정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요. 장보기를 직접 하는 가정은 외식비가 평균 27% 줄었다고 합니다. 64세 김병수님은 시장에서 가격을 직접 보면서 자연스럽게 예산을 지키게 됐다고 하셨어요. 물가를 몸으로 느끼니까 소비가 조심스러워진 거죠. 장보기 목록을 간단히 적고 필요한 것만 담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고픈 상태로 장 보면 충동 구매가 생기니까요. 가볍게 식사 후 가시는 게 좋습니다. 꽃님이님들은 시장을 마지막으로 언제 다녀오셨나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루 한 끼 직접 해먹는 습관입니다. 직접 요리하는 한 끼는 예산과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거든요. 생활습관 통계조사를 보면 직접 요리하는 가정이 식비 전략률이 가장 높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70세 윤상혜님은 하루 한 끼 직접 차리며 배달비가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간단한 요리 하나로 한 달에 10만 원 넘게 아끼게 된 거죠. 계란찜, 나물 무침처럼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금방 지치니까요. 한 끼만 목표로 잡으세요. 오늘 한 끼 정도는 직접 준비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6가지를 실천하면 내년의 소비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이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감정 소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외로움이나 답답함이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거거든요. 마음이 허전할 때 무의식적으로 쇼핑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억지로 참기보다 감정을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외로워서 이걸 사려는 건지 정말 필요해서 사려는 건지 한번 물어보세요. 답답할 때는 산책 10분만 해도 소비 충동이 가라앉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꽃님이님들도 기분에 따라 지출이 달라진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작은 현금 지갑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한정된 금액이 눈에 보이면 과소비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카드로만 쓰다 보면 돈 쓰는 감각이 무뎌지는데요. 현금은 눈에 보이니까 훨씬 조심스러워집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너무 적은 금액을 넣으면 오히려 불편함이 커진다는 겁니다. 일주일 예산을 소액 현금으로 나누어 두세요. 처음엔 불편하게 느껴지겠지만요. 한 달만 해보시면 확실히 지출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지갑 속 금액이 꽃님이님을 잘 지켜주고 있나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지출의 목적을 정하는 습관입니다. 무엇을 위해 쓰는 돈인지 알아야 후회가 줄어들거든요. 돈을 쓰기 전에 이 돈이 내 건강을 위한 건지, 관계를 위한 건지, 배움을 위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상적인 목표 대신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적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한 식재료비, 손주를 위한 선물비, 이런 식으로요.
건강, 관계, 배움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해 보시면 지출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오늘 쓰신 지출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네 번째는 저녁 지출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저녁 시간대 소비가 한 달 지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저녁에 외로움을 느끼면서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쇼핑을 하게 되는 패턴이 많아요. 완전히 끊기보다는 주 2회만 줄이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녁엔 가벼운 차 한 잔으로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차를 마시면서 하루를 정리하다 보면 쓸데없는 소비 욕구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꽃님이님들의 저녁 지출은 어떤 패턴인가요? 다섯 번째는 하루 10분 정리 습관입니다. 이게 의외로 돈과 연결이 되는데요. 정리만 해도 충동 구매가 줄고 머리가 맑아지거든요. 집이 어질러져 있으면 마음도 어지러워지고요. 마음이 어지러우면 소비도 흐트러집니다. 한꺼번에 모든 공간을 정리하려 하지 마세요. 식탁 위, 서랍 한 칸처럼 작은 공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10분만 투자해도 공간이 달라지고요. 공간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마음이 정리되면 소비도 정리됩니다. 오늘 10분 정리할 공간 하나 떠오르시나요? 여섯 번째는 음식 재료를 미리 손질해 두는 습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재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배달 음식에 의존하지 않게 되거든요. 주말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내서 채소를 다듬고 고기를 손질해 두세요. 평일에 피곤할 때 바로 꺼내서 간단히 조리할 수 있으니까 배달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작은 용기에 나눠 담아두면 더 편하고요. 이렇게 하면 한 달에 배달비만 20만 원 넘게 절약하실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소액 지출 기록 습관입니다. 큰 돈은 다들 조심하는데요. 정작 돈이 새는 건 소액 지출에서예요. 커피 한 잔, 간식 하나, 이런 것들이 모이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됩니다. 메모장에 1,000원 단위까지 꼼꼼히 적어보세요. 적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놀라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돈들이 모여서 큰 새는 돈이 되는구나 깨닫게 되거든요. 적는 것만으로도 소액 지출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여덟 번째는 계절 옷을 미리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옷장을 열어봤는데 입을 옷이 없다고 느끼시면 결국 새 옷을 사게 됩니다. 하지만 정리를 하면 생각보다 입을 옷이 많다는 걸 알게 되죠. 계절이 바뀌기 전에 옷장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입지 않는 옷은 과감히 정리하고요. 필요한 옷만 남겨두시면 쇼핑 욕구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옷을 사기 전에 옷장을 먼저 열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는 물건 구매 전 24시간 기다리기입니다. 당장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하루만 기다려 보세요. 24시간이 지나면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아닌지 명확해집니다. 급하게 산 물건들 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메모장에 사고 싶은 물건을 적어두고 하루 뒤에 다시 보세요. 그러면 절반 이상은 안 사도 되는 물건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방법만으로도 충동 구매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열 번째는 고정 지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입니다. 구독료, 보험료, 통신비 같은 고정 지출은 한번 결제하면 그냥 계속 나가거든요.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점검해 보세요. 안 쓰는 구독은 없는지, 더 저렴한 요금제는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은 아낄 수 있어요. 작은 금액 같지만 1년이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고정 지출은 한 번 줄이면 계속 효과가 나니까 꼭 점검하세요. 이제 마무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거창한 재테크 기술이 아닙니다. 내년을 망치는 잘못된 상식과 습관을 버리고 대신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길을 제시한 겁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들여다보며 마음이 흐트러지고 시장을 직접 가지 않아 물가 감각이 사라지고 가계부를 쓰지 않아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르는 상태가 계속되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연말을 그냥 보내면 새해 첫 달부터 카드값에 쫓기게 됩니다. 계획 없는 소비는 불안을 키우고요. 불안은 또 다른 소비를 부릅니다. 그렇게 1년 내내 쫓기듯 살게 되는 거죠.
건강도 나빠지고 마음도 무거워지고 관계도 불편해집니다. 돈이 없으면 모든 게 힘들어지거든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소개한 6가지만 지켜도 내년의 소비 구조는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하루 한 끼 직접 차리는 것만으로도 건강은 좋아지고 지출은 줄어들고 마음은 차분해집니다. 가계부를 쓰면 돈의 흐름이 보이고요. 흐름이 보이면 불안이 사라집니다. 스마트폰을 멀리하면 시간이 생기고요. 생긴 시간으로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활 재무의 힘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제안은 단 하나입니다. 6가지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바로 시작해 보세요. 스마트폰 시간을 줄이든 가계부를 쓰든 시장을 보든 뭐든 한 가지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행동이 바뀌면 내년의 흐름이 바뀝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1년을 바꾸고요. 1년이 모여 인생을 바꿉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초에 반드시 해야 할 재무점검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새해를 맞기 전에 꼭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모르고 넘어가면 또 1년을 허비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꽃님이님들은 내년을 위해 어떤 습관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꽃님이님들의 다짐을 나눠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님께서 인생은 즐기라고 아니라 극복하라고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경제 상황으로 보면 내년도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쇼펜하우어님께서 하신 말씀을 새기면서 본인의 역량으로 하나씩 작은 다짐 하나 해보는 건 어떨까요? 큰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